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이 안에서 다 나온다. 인출 모의고사 파트별 문답암기 전기 설비 파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파트는 무조건 다 맞추고 가셔야 되죠. 본 시리즈에서 기본 30점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조명용 백열전 등을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 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는가? 조명용 백열전 등 일반 주택 및 아파트 동그라미 치시고 타임 스위치는 최대 3분 이내에 소등돼야 됩니다. 3분 이내다. 타임 스위치 소등 시간은 주택 및 아파트는 3분 이내, 관광업 및 숙박시설에는 1분 이내에 소등돼야 됩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타임 스위치 3분, 타임 스위치 3분입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곳은, 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저압 가공 전로의 접지측 전선, 요 세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입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해야 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선선, 전로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접이죠. 접다접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웁니다. 접다접엔 과전류 차단기 없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해야 되는 곳은 인입선입니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의 명칭은 구형애자입니다. 지선이가 사랑하는 동그란 애자, 지선에 사용하는 애자는 구형애자.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엔트런스 캡의 사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엔트런스 캡은 말 그대로 엔트런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입구 측 인입구에 사용하는 캡을 뜻합니다. 빗물을 막아주는 빗물 방지 용도의 엔트런스 캡은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저압 가공 인입선의 입구 측 인입구에 사용합니다. 변전소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변전소 역할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변집 배보역으로 외웁니다.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의 변성, 전력의 집중과 배분, 집배, 전력 계통의 보호, 그리고 역률 개선이 변전소의 역할입니다.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 변성, 전력 집중 배분, 전력 계통 보호, 역률 개선이다. 변집 배보역, 전력 생산은 아닙니다. 전력 생산은 변전소 역할 아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자, 멀티탭이죠. 하나의 콘센트에 두세 가지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한다. 멀티탭. 쉬운 문제.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는 바로 오스터입니다. 영어 단어만 알면 되죠.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낼 때는 오스터를 사용한다.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오스터, 나사 내는 공구다. 자, 절연 전선을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금속 덕트 크기는 전선의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자, 요 금속 덕트 안에 요렇게 전선을 넣을 때는 요 전선에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이 요 전체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바로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금속 덕트나 금속 몰드 설치 시에 요 전선의 총 단면적은 금속 덕트 혹은 금속 몰드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된다. 즉 80%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 형광 표시 제어 회로용의 경우에는 50% 이하고, 자, 그 문제보다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 합계는 금속 덕트 혹은 금속 몰드 내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된다.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하는 활선 장구는 바로 와이어통입니다. 와이어통은 충전된 활선을 이동시킬 때 쓴다.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통. 실내 전반에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는가? 단 S는 1.5H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사용해서 구하도록 한다. 자, S는 기구 간 거리예요. H는 광원의 높이니까 식이 다 나와있죠? 광원의 높이 H는 2.4기 때문에 등기구 간 거리는 1.5 곱하기 2.4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2.4 곱하기 1.5 하면은 3.6이죠? 최대 3.6 이하의 S 등기구 간 거리로 배치한다. 3.6이 답입니다. 그냥 문제에 2.4 곱하기 1.5 해주면 된다. 등기구간 거리, 광원 높이 곱하기 1.5 해주면 됩니다. 절연 전선 서로를 접속할 때 어느 접속기를 사용하면 접속 부분에 절연을 할 필요가 없는가? 바로 박스형 커넥터입니다. 절연 전선 서로를 접속할 때 박스형 커넥터를 사용하면 접속부에 절연 필요 없다. 박스형 커넥터.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신축 커플링 3C입니다. 1C, 2C 아니고 신축 커플링 3C를 쓸 때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 시 적합하다. 온도차가 큰 장소, 노출 배관 시 적합한 커플링은 신축 커플링 3C. 3C입니다. 2종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으로 조인트 금속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바로 플랫 엘보죠. 평평한 팔꿈치. 플랫 엘보는 2종 금속 몰드 조인트 금속 아닙니다. 2종 금속 몰드 조인트 부품에는 L형, T형, 크로스형이 있다. 몰드 조인트 엘티크입니다. 플랫 엘보 아니다. 2종 금속 몰드 조인트 금속은 엘티크, L형, T형, 크로스형이 있다. 엘티크.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에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행거식은 없어요.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에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직관함이 있다. 지중전선로 매설할 때는 직관해야 됩니다. 직관, 암거식이 있다. 행거식 아닙니다. 땅에 매설하는데 뭘 매달아서 하는 거 아니겠죠?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로 저압의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기중 차단기입니다. 공기 기자예요. 공기 중 기중. 기중 차단기가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된다. 자, 요 소호라는 말이 차단기 동작 시에 가동자와 고정자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를 없애주는 것을 말해요. 공기 중이니까 공기 중 개방 시 자연 소호된다. 기중 차단기입니다. 공기 중 차단기다. 철근 콘크리트주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는가? 자, 완금은 전신주에 가로로 애자나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가로 바를 말하죠. 가로 대를 말한다. 요 완금을 철근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려면 암밴드를 써야 됩니다. 완금을 고정시킨다고? 암밴드를 써야지. 암밴드. 철근 콘크리트주에 완금을 고정시킵니다. 암밴드.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와이어 게이지죠. 자, 그림과 같이 생겨서 전선을 전선 굵기에 맞게 끼워서 전선 굵기를 측정한다. 와이어 게이지. 전선 굵기 측정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전선관 지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만 바로 봅니다. 전선관 지지점 간 거리는 자, 가요 전선관일 때 사람 접촉 우려가 있는 가요 전선관, 구부러질 수 있는 가요 전선관일 때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 거리는 1m 이하로 해야 된다. 요게 맞습니다. 자, 합성 수지관은 지지점 간 거리 자, 2m가 아니라 1.5m로 해야 되고요. 금속관을 조영제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 거리를 2.5m가 아니라 3m 이하로 합니다. 합성 수지관 1.5m, 금속관 조영제 붙인다. 3m 이하다. 자, 합성 수지제 가요관, 가요 전선관은 1m였죠. 2.5m 아니다. 1m다. 정답은 4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 가요 전선관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 거리 1m 이하로 합니다. 공장 내 등에서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전로에 백열 전등을 시설할 경우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다 필요 없고 공장 내 백열 전등 시설할 때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해야 됩니다. 2번. 백열 전등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을 하지 않고 시설해야 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공장 내 백열 전등 시설할 때 직접 접속 실시한다.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라이팅 덕트 배선은 터널 배선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터널 및 갱도에는 라이팅 덕트 배선하지 않는다. 라이팅 덕트는 천장이 높은 대형 공장이나 주차장, 전시장에 적합한 공사 방법이에요. 터널 갱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적합한 배선 방법에는 터널에서 합금캐 가요. 애자. 터널 내 합금캐 가요. 애자입니다.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배선, 금속재 가요 전선관, 애자 배선 등을 사용한다. 터널 내 합금캐 가요. 애자. 라이팅 덕트 배선은 아닙니다. 자, 금속 덕트에 전방 표시 장치, 퇴출 표시 등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을 경우 금속 덕트 크기는 전선 피복 전력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자, 원래는 금속 덕트 내 전선의 단면적 합계가 20% 이하였죠. 하지만 형광 표시 장치, 퇴출 표시 등 또는 제어 회로용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50% 이하였죠. 전선 단면적이 50% 이하다. 그래서 여기 1번 20% 아니고 50%가 답입니다. 금속 덕트 내 전선의 단면적은 기본은 20% 이하인데 형광 표시 장치, 제어 회로용이다 할 경우에는 50% 이하다. 화약고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에서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화약고에서는 300V 이하입니다. 다른 곳보다 대지 전압이 낮아야 돼요. 400V 아니고 화약고 전기 설비는 400V 아니고 300V입니다. 대지 전압 300V 어디? 화약고 시설.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는 바로 인터락 회로입니다. 인터락 회로는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다. 선우가 상금탄 인터락 대회, 인터락 회로입니다. 선우, 상대, 인터락. 다음 그림 기호의 명칭은 쭉 일직선이죠? 실선이다. 바로 천장 은폐 배선입니다. 자, 바닥 은폐 배선은 약간 긴 점선, 노출 배선은 따다다닥 짧은 점선이에요. 실선 표시는 천장 은폐 배선이다. 다단에 크로스 암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와 H주일 때 자, 지선에 대한 문제죠.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지선은 바로 Y지선입니다. 자, 전주를 지지하는 지선의 종류에서 지선을 이렇게 2단으로 부설하고 다시 한 줄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법. 자, 이렇게 Y자죠?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것은 Y지선입니다. 다단에 크로스 암이 설치되고 장력이 클 때와 H주일 때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지선은 Y지선이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접지극을 75cm 이상 깊이로 매설합니다. 75cm.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은 일반 성인 키가 175죠? 관련 없지만 어쨌든 외워야 되니까 75cm 이상의 깊이로 접지극을 매설한다. 사람 접촉 우려 75cm 이상 깊이다. 암기하십니다.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접지를 하는 목적은 감전 방지, 보호 계전기 동작 확보, 이상 전압 억제. 요거 다 맞습니다. 접지를 통해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낮은 접지 저항값으로 분배해서 선로와 대지 간에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시키는 게 접지 목적 아니겠죠. 대지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게 접지 목적이지 전압 상승이 접지 목적 아닙니다. 전압 상승하면 더 위험해진다. 접지는 감전 방지, 보호 계전기 동작 확보, 전로의 이상 전압, 서지압 억제, 노이즈 방지, 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방지 이런 안전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압 상승 억제지, 전압 상승이 접지 목적 아니다.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면, 와셔는 와셔인데 이렇게 스프링처럼 끝쪽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진동 등이 있을 때 스프링의 역할을 하면서 헐거워질 우려가 없다.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프링 와셔 사용합니다. 다음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이때 어떤 형의 철탑을 사용하는가?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 이때는 내장형 철탑을 씁니다. 철탑의 종류에는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이 있고요.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고, 자, 요 내장형이 선로의 보강용으로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전선에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 불평형 장력 가해진다. 그 철탑을 내장형으로 합니다. 내장형 철탑, 경관 길이 서로 크게 다르다.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장형 철탑.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화는 간섭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 전압 몇 %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화는 표준 전압 2% 이하가 원칙입니다. 표준 전압 2% 이하다. 저압 배선 중 전압 강화는 표준 전압 2% 이하.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는 노멀 밴드 사용합니다. 원래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는 노멀 밴드나 유니버셜 엘보 등을 사용하는데 둘 다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노멀 밴드는 매입 배관 공사 시,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 시에 주로 사용돼요. 노멀 매입 배관 공사 시 배관이 직각으로 굽혀지는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한다. 노멀 밴드. 절연 전선 피복에 15400V, 154kV NRV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NRV가 바로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을 뜻합니다. NRV의 N은 네온 전선, 네온. R은 러버겠죠? R, 러버, 고무절연이고요. V는 비닐시스입니다. 비닐시스. NRV는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이다.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바로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한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게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생략될 때도 있어요.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이다. 연접 인입선 찾으십시오. 연접 인입선. 한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로 간다. 연접 인입선.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것은 락너트입니다. 로크너트. 일본식 잔재죠. 로크너트가 바로 금속 전선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쓰는 부품입니다. 금속 전선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는 락너트, 로크너트 사용한다. 자, 화약고 등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다. 대지전압 300V 이하였죠. 복습합니다. 화약고는 300V 이하. 화약고에는 대지전압 300V 이하. 조명기구의 배광에 의한 분류 중 40에서 60% 정도의 빛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골고루 향하고 가장 일반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 상하 좌우로 빛이 모두 나오므로 부드러운 조명이 되는 조명 방식은, 자, 상하 좌우 확산되죠. 골고루니까 확산 들어가야 됩니다. 전반 확산 조명 방식이 바로 조명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 중 40에서 60% 빛이 나오고 위아래 골고루 가장 일반적인 용도다. 상하 좌우로 빛이 모두 나오는 부드러운 조명입니다. 전반 확산 조명 방식. 다음 중 인류 또는 내장주의 선로에서 활선 공법을 할 때 작업자가 현수 애자 등에 접촉되어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장치는 바로 작업자가 죽으면 안 돼요. 데드 엔드 커버입니다. 활선 공법을 할 때 작업자가 현수 애자 등에 접촉되어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현수야 죽으면 안 돼. 형이 데드 엔드 커버 설치해줄게. 데드 엔드 커버. 데드 엔드 커버는 이와 같이 생겨서 말 그대로 현수 애자를 완전히 도시락처럼 덮어주는 엔드 커버를 말합니다. 현수 애자 커버. 데드 엔드 커버다. 다음 중 전선의 슬리브 접속에 있어서 벤치와 같이 사용하고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을 때 사용하는 공구는 어느 것인가? 바로 펌프 플라이어입니다. 벤치와 같이 사용하고 금속관 공사에서 락너트를 조일 때 사용한다. 보통 집게 모양의 지렛대로 조여서 물건을 잡거나 누르는 공구를 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펌프 플라이어는 주로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일 때 사용합니다. 녹슨 나사나 강하게 조여져 있는 나사들을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관공사, 배관공사에 주로 이용돼요. 펌프 플라이어. 고압 가공 전선로에 전선의 조사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는, 자, 완금의 길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전선 조수가 2조일 때는 특고압이다 1800, 고압이다 1400, 저압은 900이고요. 자, 문제에서와 같이 전선 조수가 3조일 때 특고압 2400, 고압은 1800, 저압 1400입니다. 자, 다 암기하지는 못해도 고압 1800, 고압 1800 요거라도 외운다. 고압 가공 전선로 전선조사 3조일 때 완금의 길이는 1800입니다. 1800mm, 1.8m란 얘기죠. 전선조사 3조일 때 완금 길이 1.8m, 1800mm다. 자,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합성수지관 공사 관 지지점 간거리는 1.5m 이하였습니다. 관의 지지점 간거리 3m 이상으로 한다. 틀렸다. 합성수지관 공사 관 지지점 간거리는 1.5m 이하입니다. 600V 이하 저압회로에 사용하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칭으로 맞는 것은 VV입니다. 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니까 VV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칭이다. Insulated 비닐 시스 케이블이에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는 가교 P 절연, PVC 시스 케이블이고요. CN per CV는 동심 중심선 CV를 말한다. 그리고 CVV는 PVC 절연, PVC 시스 제어용 케이블이 CVV입니다. 자, 요거 하나라도 외웁니다. 비닐 절연, 비닐 시스 VV다.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다. 아까 나왔죠? 스프링 와셔를 끼웁니다.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 스프링 와셔 끼운다. 자, 스프링 와셔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프링 와셔. 다음 중 접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 명칭은, 접지저항 측정은 어스 테스터를 씁니다. 어스 레지스턴스 테스터죠. 접지 저항 측정기니까 어스 레지스턴스 테스터, 줄여서 어스 테스터를 쓴다.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 기구와의 접속은 몇 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가? 자, 폭발성 분진 존재, 요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몇 턱 이상 나사 조임인가? 5턱 이상, 5턱 이상 나사 조임을 합니다. 폭발성 분진이 존재한다. 화약류, 분말 존재한다. 5턱 이상 나사 조임을 합니다. 5턱 이상.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셀성석 등 가연성 위험물질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셀성석, 가연성 위험물질이다. 바로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케이블 배선, 합금캐 배선은 적당합니다. 하지만 플로어 덕트 배선은 시공이 불편하고 화재 우려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합금캐, 셀성석, 가연성 위험물질 제조 공장이다. 저장 장소다. 합금캐 배선합니다. 셀성석, 가연성, 합금캐.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부속품은 엔트런스 캡이죠. 자, 요렇게 생겨서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설치해서 입구 측에 설치해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전선관 부속 재료입니다. 엔트런스 캡.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의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바로 육불화황이죠. SF6다. Sulfur Hexafluoride. 육불화황은 기호가 SF6고요. 전기적 절연 성능이 아주 우수해서 수변전 설비의 절연 물질로 사용됩니다. 수변전 설비의 차단기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육불화황 SF6다. 자, 절연 성능은 우수하지만 요 SF6는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잔존 기간이 3200년이나 되기 때문에 배출량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정도.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야, 이 바쁜데 무슨 상식이냐? 그러면 수변전 설비의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다. 육불화황 SF6 찾으십니다. 자, 2종 금속 가요 전선관의 굵기, 관의 호칭이 아닌 것은, 자, 2종 금속 가요관 전선관 굵기는 관의 안지름에 가까운 크기로 10, 12, 15, 17, 24, 30, 38, 50, 63, 76, 83, 101 있어요. 하지만 요 뒤쪽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10, 12, 15, 17, 24 요거까지만 외우면 된다. 자, 10, 12, 15, 17, 24. 자, 17은 있지만 16은 없죠. 2종 금속 가요 전선관 굵기는 10, 12, 15, 17, 24다. 16 없다. 10단위가 257입니다. 끝자리 257이지 256 아니다. 전선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을 직선 접속한다. 트위스트 접속합니다. KEC 규정에 전선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을 직선 접속한다. 전선 양쪽 끝단에 피복을 벗겨서 베베 꼬아주는 트위스트 접속을 합니다. 하지만 전선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브리타니어 접속을 해야 됩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일 때 실시해요.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어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 이것도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금속 전선관 공사에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은 자, 파이프 바이스, 리머, 오스터는 다 필요하고요. 스트리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속 전선관이니까 절연 피복이 없겠죠? 자, 스트리퍼는 말 그대로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쓰는 공구예요. 피복 벗긴다. 스트리퍼. 금속 전선관 공사에는 필요하지 않다. 파이프 바이스, 리머, 오스터는 필요합니다. 자, 습기가 많은 장소와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바닥 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설치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구 및 이동전선의 단면적은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되는 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구 및 이동전선은 바로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사용 전압 400V 미만인 전선구 및 이동전선입니다. 단면적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 사용하자.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규정을 외우자면 400V 미만 저압 옥내 전선구 및 이동전선은 그냥 단면적 최소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습기 많다, 물 많다 요거 없어도 0.75입니다. 다음 중 변류기의 약호는 자, 변류기는 전류를 바꾸는 거죠. 전류, 커런트 변화시키는 놈이다. 트랜스포머, CT가 약자입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CT가 변류기의 약호다.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은 배선용 차단기를 또 영어로 알고 있으면 되죠. MCCB입니다. MCCB. 배선용 차단기는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브레이커기 때문에 B지만 우리는 배선용이니까 B입니다. B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B 찾으실 수 있습니다. BE 아닙니다. 배선용 차단기. 그냥 B입니다.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금속 덕트 공사 시에 덕트의 말단은 막아야 됩니다. 폐쇄시킨다. 말단을 열어놓는다 하면 틀려요. 금속 덕트는 3m 이하 간격이고요. 3m 이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져야 되고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덕트 상호관은 견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돼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 금속 덕트의 말단은 닫아놔야 된다. 폐쇄시킨다. 열어놓는다 하면 틀립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됩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 사용 전압 400V 미만 600, 750, 800 사용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시험에 거의 없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 400V 아까 화약고 나왔죠? 화약고는 300V 미만이다. 자,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자, 용제도 아까 나왔죠? 접다접 과전류 차단기 접다접에는 제한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전원 측 전선에는 설치해야 되고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접지공사를 한 전압가공 전선의 접지 측 전선 접다접 과전류 차단기 설치 제한된다.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는 곳은 간선의 전원 측 전선입니다.
한 분전반에서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명판 붙여놓는 겁니다. 명판 붙여놓기. 분기회로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는다. 명판 붙인다. 분기회로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명판 붙이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시설 공사 방법은 가연성 가스 나온다. 금캐.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가 가연성 가스 등 폭발우려 및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 적합한 공사다. 자, 합성수지관공사는 없어요. 합성수지관공사는 셀성석이었죠. 셀성석 가연성 공장 저장소다. 합금 캐고 가연성 가스만 나온다. 금캐입니다. 금캐. 여기서는 금속관공사가 되겠어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자,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은 전선을 지지하지만 요 지선은 그 지지물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은 전선로를 지지하는 지지물이지만 요 지선은 요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을 지지하는 게 요 지지물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 지선입니다. 그래서 가공전 선로의 지지물은 아니죠. 지선은 선로 지지물 아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합성수지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합성수지관 배선은 절연전선 사용해야 되겠죠. 합성수지관 내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고요. 맞습니다. 전선의 접속점 만들어서는 안 되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맞겠죠? 하지만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관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합성수지관은 소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및 이 온도 변화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한 줄어들고 늘어나는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요게 틀렸겠죠. 정답은 4번이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민출 모의고사 파트별 문답안기 전기 설비 파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